좀 SNS나 이런 데서 좀 어떤 토픽들이 있는가를 좀 찾는데 지금 세 가지 정도가 지금 현재 중요한 뭐 저희 학계에서도 그렇고 업계에서도 그렇고 지금 최대 이슈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그 노벨 프라이즈라는 게 어떤 거냐면 보통 여러분들 그 10월 초 보시면 그 노벨 그 생리학상이나 이제 그 물리학상, 화학상 이런 것들이 발표되는데 그 다음 주에 이그 노벨 프라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재밌는 연구를 한 분들한테 그 이제 상을 주는데 이게 몇십 년 만에 소에 관련된 연구 결과가 발표돼서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 이거는 일본의 어떤 연구자가 이렇게 화우에다가 그 제브라처럼 이렇게 하얀색을 이제 스프레이를 합니다. 스프레이를 하면 이게 파리가 잘 안 붙거든요. 그런 특징을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그 노벨쇼를 그 상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지금 그 축산업계에서는 되게 화제가 됐는데 이런 거를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데 이런 그 과학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염색을 한 건가요? 예, 하얀 스프레이를 뿌립니다. 이렇게 줄처럼 뿌려가지고 했더니만 파리가 잘 접근하지 않다는 결과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왜 그런 이제 과학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좀 아직 저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이분도 우연치 않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그 모든 게 업적이란 게 뭐 장난 반 이렇게 하다 보는데 그렇게 뿌려놓은 몇 번의 부위에 이렇게 파리가 잘 안 붙는 게 보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 논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최대 관심거리가 지금 한 가지 일본 흑마와의 중국 수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지금 수입에 관련돼서 지금 7월이죠. 7월에 그 중국 정부 내 국내 절차가 다 끝났다고 지금 이제 일본에 통보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이 언제 오픈을 될지는 아직 더 좀 절차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좀 왼쪽에 그 보면 지금 그 7월에 2025년 7월 10일이죠. 그래서 일본 정부의 그 24년 만에 이제 수출이 재개될 수 있다고 지금 합니다. 이게 왜 저기냐면 2001년이죠. 그 구제역이죠. 구제역이 발생되면서부터 이제 일본 정부가 이제 중국 정부가 수입을 제한을 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여러 가지 뭐 수출 금지가 됐던 건 여러 가지 많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돼 있는데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게 그 여러분들이 그 중국에 가면 그 화우를 아마 여러 가지 시장에서 그 식당이라는 데서 드실 수 있을 텐데 그 화우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 그 호주에서 수입한 소고기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그 공식적인 수출이 된 건 아니고 다른 시장을 통해서 그 암시장을 통해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통계는 바뀌었는데 그 재작년 그 코로나 전에 가장 화우가 많이 수출된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캄보디아입니다. 지금은 미국이 가장 수출량이 많은데 근데 왜 캄보디아에서 그 일본산 화우를 수입하는 건 아니고 그 캄보디아에서 수입된 것들이 뭐 일본 정부도 인정하지 않고 중국 정부도 인정하지 않는데 그 암시장을 통해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여러 가지 식당이나 이런 데서 판매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는 수출이 안 되는데 지금 이걸 아마 조만간 재개를 하게 되면 아마 일본 내 여러 가지 화우 생산이나 이런 양도 많이 증가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은 지금 그 화우도 지금 송아지 가격이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코로나 전에 중국 정부가 풀 줄 알았거든요. 먼저 풀 줄 알고 송아지를 좀 늘려놨더니만 근데 이제 코로나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사회적인 그다음에 국가 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좀 풀지 못하는데 지금 7월에 풀었는데 또 언제 이게 재개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일단 중국 정부 내에서 절차가 이제 끝났다고 이제 일본 정부에 통보가 왔는데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소고기 수출량이 급격히 증가됩니다. 그 농업신문에 실렸던 걸 좀 기사를 좀 보였는데 급격하게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정부가 지금 많이 크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수출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좀 그 파도가 오는 것 같아요. 아까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에 오면 모든 분들이 꼭 오면 일본
화우고기를 꼭 드시려고 하시거든요. 특히 고베 비프나 이런 것들을 꼭 드시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그 여러 가지 영향도 돼가지고 외국에서도 지금 수출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지금 외국 수출을 하면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보면 여러분들도 그 한국 내 롯데마트나 이런 데 가면 화우고기가 있습니다. 아마 화우고기 보실 수 있는데 그 한국 내에서 볼 수 있는 화우고기라는 건 호주에서 다 수입된 겁니다. 호주나 미국이나 이런 데. 근데 일본산 화우가 아직 국내에 지금 수출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서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일본에서 예를 들어서 홍콩에 수출하는 화우가 있고 호주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개량이 돼가지고 수출되는 그 화우가 있어가지고 같은 시장인데 일본산 화우하고 호주산 화우가 지금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돼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그 8월 달이 중요한 날이 뭐냐면 2027년도에 그 북해도에서 이제 전국 그 화우 그 공진회가 있는데 이건 5년마다 한 번씩 개최됩니다. 2027년인데 개최월이 8월 26일부터 8월 30일이거든요. 그래서 딱 2년 전입니다. 24개월인데 뭐냐면 화우가 여러 가지 암소 부문도 있고 그다음에 종모 부문도 있긴 한데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비육 부문이 있습니다. 24개월령에서 심사를 합니다. 24개월 심사를 하기 때문에 8월 27일 그러니까 2025년 8월 27일 이후에 출생한 소들이 지금 여기 출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농가들이 그 지금 여기에 지금 많이 좀 도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일본은 어떤 식으로 지금 돼 있냐면 각 도에서 출품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충청북도인가요? 충청북도면 충청북도에서 이제 출품할 수 있는 소가 3마리, 4마리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충청북도 축산시험장이 각 이제 우수한 농가들한테 좀 부탁을 해놓습니다. 그 소를 2년간, 그러니까 20한 6개월 전에는 후보군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18개월 정도에 이제 선정된 농가에 알려줘가지고 출품을 해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4개월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농가들 들어가 보면 8월, 7월에 태어난 소들하고 지금 현재 그 소들을 지금 이제 출품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런 비프 사이클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게 지금 2가지 있는데 송아지 가격이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요인들에서 루프를 타게 되는데 이제 뭐 여기서부터 지금 송아지 일본에서는 한번 여기 송아지 가격이 코로나 3년 전부터죠. 3, 4년 전부터 떨어지기도 하니까 비육 농가가 이제 송아지 소극적으로 구매하고 수익성이 감소되고 소고기 가격이 하락하고 그다음에 사육수가 이제 감소되고 이런 여러 가지 좀 요인이 있는데 근데 현재 지금 가격이 많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육 농가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구입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비육 농가가 지금 수익성이 많이 좀 개선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 송아지 가격을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면 한 거예요. 좀 재밌는 특징이 뭐냐면 이게 2021년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거세 수소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2022년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2024년부터 이제 가격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지금 회복이 돼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까처럼 지금 송아지가 지금 숫자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좀 번식 농가도 줄고 송아지 공급수도 적다 보니까 현재 가격이 적정 수준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인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한국에도 없는 시장이 하나 있는 게 여기 보면 교잡 거세 수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홀스타인에다가 화우 정액을 수정을 해가지고 만든 F1입니다. 이 F1 시장이 일본 내에서는 적지 않은 시장인데 전혀 가격이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소비자 트렌드가 소극적으로 이제 구매를 하는 경우 있고 적극적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인데 이 가격은 전혀 변동 없이 꾸준히 좋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고기가 여러 가지 가격도 저렴하고 그 대신 마블링도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장은
21년도부터 봐도 거의 크게 시장이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마 한국에서는 좀 시장이 다른데 이런 것들이 일본 내에서 좀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021년부터 이렇게 가격이 계속 떨어졌다 올라갔다 그래도 한 가지 가격이 변동하지 않는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여기 좀 일본어로 다 적혀 있는데 유일하게 효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고베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브랜드가 있는 지역은 그 전년도에 비해서 가격이 떨어지든지 높아지든지 이러는데 고베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여기 92점이라는 게 전년도보다 가격이 좀 떨어진 거거든요. 92점. 근데 유일하게 이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만 가격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크게 변동을 해도 그 브랜드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제 꾸준히 그렇게 경매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유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재밌는 게 종목을 이제 계속 여러 국가기관에서도 개발하고, 그 다음에 한국도 이제 지금 현재 일반 기업들이 지금 많이 공급을 하려고 이제 정부에서도 인가를 해주고 있다고 들었는데, 최근에 한 가지 2023년 6월에 크게 SNS에서 좀 화제가 됐던 것들이 일본어로 이제 후쿠노 히메라고 하는데 이게 갑자기 10살 정도에 죽었는데 보통 정액이 38만 개가 팔렸거든요. 근데 보통 일본 내에서도 이렇게 많이 팔린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정액인데 이렇게 되게 유명한 개체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사망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SNS나 이런 데서 좀 있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보다 더 능력이 좋은 것들이 그한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아까 이제 사망했던 개체인데 여기보다 지금 도체 중량이나 마블링이나 이런 것들이 더 높은 개체를 이제 또 후대를 이제 계속적인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베스트셀러가 되더라도 꾸준히 계량사업소나 이런 데서는 다른 종목을 개발해서 계속 정액을 공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일본 사양 표준이 2008년에서 2022년에서 좀 개량이 돼가지고 저희 성장 커브에 대한 데이터를 보게 되면 2008년이나 2022년에 보면 여러 가지 좀 데이터가 다른 게 나오는데 여기서 참고하셔야 될 게 좀 보면 보통 24개월이나 암소 같은 거 24개월이고 그다음에 거세 수소 같은 경우는 16개월부터 차가 많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개량된 게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제 유전적인 개량 능력하고 아까 전에 발표하셨던 보면 사료 섭취량 같은 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 이 부분에서의 사료 섭취량들이 크게 증가된 것 같아요. 개량이 되면서. 그러니까 비육 중기 후기에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사료 섭취량이라는 게 그대로 도체 중량에 그대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 성장 커브를 봐도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브랜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시면 이제 2023년도 이제 나온 브랜드 보통 일본 내에서는 350종류가 지금 현재 보고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각 소들의 지금 팜플렛이죠. 팜플렛을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각각 브랜드 간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일본에서 다섯 개 브랜드가 있는데 지금 알려져 있는 게 일본부터 보면 마츠자카구, 고베규, 오미규, 요네자구, 히다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이제 미경산을 하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 5번 같은 경우 뭐 경산, 미경산 상관없이 거세 전부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브랜드는 고베규인데 일본 내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건 마츠자카규입니다. 그리고 마츠자카규는 그 다음 슬라이드는 안 넣는데 보통 마츠자카규 같은 경우는 몇 개월까지 비육하시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생각에 몇 개월 정도? 마츠자카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34개월까지 비육하는 게 있고 암소 비육이 있고 그다음에 36개월까지 그 위에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장기간 비육을 해도 코스트가 맞는 게 브랜드력이 있습니다. 브랜드력이 있고 가격이 비싸게 팔기 때문에 그만큼 사료를 갖고 이제 공급을 해도 사료비가 들더라도 충분히 가격을 받기 때문에
이 마츠다카규 같은 경우는 되게 지금 현재 그 많은 인기가 있고 보통 34개월, 35개월, 6개월 가면 그 산채로 숙성을 한다고 표현을. 우리가 고기를 숙성을 하면 도체를 만들어서 숙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34개월, 35개월이 되면 생채가 그냥 살아있는 상태도 숙성이 된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고기 맛이 깊어진다고 하거든요. 특히 암소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여러 가지 단기 비육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보통 화우의 특성상 33개월이나 34개월부터 좀 깊은 맛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거세 숫소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8개월, 29개월부터 좀 맛이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래 돼지고기나 닭고기하고 틀려가지고 소고기 같은 경우 오래 키울수록 여러 가지 맛에 관련된 성분들이 많이 축적이 되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차가 브랜드 같은 경우는 34개월, 36개월까지 키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아까 화우 공진회를 좀 설계를 해드렸는데 화우 공진회가 2017년, 그다음에 2022년 이제까지 개최했는데 2017년 제가 있던 지역에서 한번 화우 공진회가 있었는데 이게 아까 비육 부문에서 24개월령에 이제 나온 출품작입니다. 그래서 경매된 걸 좀 우연치 않게 사진을 제가 찍었는데 그때만 해도 490kg에 경매 가격이 5만 원 그러니까 그리고 일본 돈으로 2,400 하나로 2억 4천 정도 등심 단면적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2022년 가고시마에서도 학회가 그 공진회가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보시게 되면 한 마리만 출품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그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에서라도 3마리를 비육 부문에서 출품을 하더라도 그 한 농가에서 3마리가 출하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A라는 농가에서 1마리, B라는 농가에서 1마리, 3마리가 세트로 출품이 됩니다. 그것들을 평가해 가지고 각 지역에서 상을 주게 되니까 이렇게 그 컴피티션 공진회 하는 데를 보면 각 부문별로 4마리가 세트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3마리가 세트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나중에 비육 부문에서도 이제 도축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2022년 그 화학공지 1등한 것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 여기에 제가 일부만 근데 여기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 등급은 최상 등급이고요. 마블링 스코어 같은 경우 최상으로 되어 있고 불포화 지방산이 좀 높습니다. 이게 이 2022년부터 좀 한 가지 크게 바뀌었던 게 이게 경매가 되는 환경인데 도체 중량이 436kg, 24개월령이라는 걸 좀 생각하십시오. 24개월령이고 그 다음에 키로당 10만 원이고 그러니까 저번 2017년보다 가격이 한 2배 정도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경매. 그러니까 이거는 경매라는 게 이제 특히 이런 공진회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에서 하긴 하는데 그런 좀 자기네들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각 지역의 회사들이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보여드리면 이제 이게 지금 1등한 그 등심 단면적 3세트를 지금 보여드립니다. 보통 많이 그 화우 사진 같은 경우 많이 보셨겠지만 이렇게 등심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곱게 미세마블이라고 한국 표현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근데 이 대에서 좀 한 가지 좀 크게 바뀌었던 게 뭐냐면 2017년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서 2022년, 2027 같은 경우는 이제 근내 지방량이나 이제 양을 가지고 많이 승부를 했는데 2022년 같은 경우는 지방의 질이라고 그러죠. 이제 어떤 품질을 갖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됐고 22년 같은 경우, 2027년 같은 경우는 지금 퀘스천으로 해놨긴 했는데 아마도 지금 2022년도에 지금 했던 거하고 똑같이 지방의 질이라고 해서 지금 그 각 부문별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2017년하고 22년도에 나왔던 사진을 한 가지만 비교를 해드리면 불포화 지방산량이 지금 많이 틀립니다. 51.4하고 65.4에서 여기서 올레인산 같은 게 포함되어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맛을 좀 깊이 있는 여러 가지 있는 요인들하고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에 따라서 지금 그 화우의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